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기 첫 시간이죠. DO 분석 방법, 윙클러 아지드와 나트륨 변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실기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DO 적정, 윙클러 아지드와 나트륨 변법 이게 있고요. 대기 시료 채취 장치 구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DO 분석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준비물이 있어요. 사실 뭐 실험복, 피펫 필러, 공학용 계산기, 필기도구, 검은색 볼펜, 수험표, 신분증, 이건 뭐 기본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실험복과 피펫 필러는 기존에 이제 나머지는 다 필기 시험 할 때 있었는데 요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피펫 필러 외에 뭐 피펫이라든지 뭐 BOD병, 비커 이런 것들은 고사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험 기구들이 쭉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칭과 그 다음에 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커거든요. 비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00ml짜리 뭐 250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실험을 할 때 하나는 이제 실험을 하다가 생긴 어떤 펫으로 그냥 잠깐 여기다가 붓는 거. 그 다음에 증류수를 사용하거든요. 이거를 또 통에서 담아 와가지고 이대로 쓰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좀 덜어 쓰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피펫을 세척할 때 이제 이 방금 팩을 낸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피펫을 이 세척병 뒤에 나오는 세척병을 이용해서 쏴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맨날 할 때마다 이제 뭐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비커에 눈금이 이렇게 써있고 용량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500ml 그럼 여기까지 표선을 맞추면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이 비커는 정확한 양을 분치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는 뭐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척병인데 이거는 이제 증류수를 여기다 담아 가지고 실험 기구를 간단히 세척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실험을 시작을 하면 제 자리에 딱 그 제가 쓸 실험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증류수로 막 씻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수돗물로 헹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놓고 사용하다가 시약을 한번 딱 올려가지고 사용하고 다시 뭐 닦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이 세척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스 실린더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DO 적정 실험을 할 때 200ml를 분치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즉 200ml만 딱 맞게 갖고 와야 됩니다. 이때 이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도 이 200ml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는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선까지 그 시료를 채우면은 200ml예요. 그래서 정확한 양을 정량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BOD병에서 200을 분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 메스 실린더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200ml를 분치할 수도 있고요. 메스 플라스크 또는 용량 플라스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실험 기구를 통해서도 200ml를 분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200 써있습니다. 그러면 200ml짜리 메스 플라스크 사실 여기가 조금 더 평평해서 바닥에 이렇게 딱 놓을 수 있거든요. 얘네들을 딱 놓고 여기에 표선까지 딱 따라가지고 맞추면은 그때가 200m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양을 정량할 때 얘도 쓰는 거고요. 200ml를 분치할 때 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고 위에 메스 실린더도 있다 그러면은 둘 다 있으면 상관없는데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실험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펫인데요. 이 피펫은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정확한 양을 분치할 때 그런데 이거는 좀 적은 소량을 분치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시약을 조금 뭐 5mm, 1mm 해서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에다 뭘 꼽냐? 여기에다가 피펫 필러를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꼽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10mm다. 용량이 10도 있고 5도 있고 뭐 2.5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한 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m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1mm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가 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mm로 하지 마시고 한 요 칸에서 요 칸으로 내려갈 때까지를 이렇게 딱 쏴주면 1mm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은 오차를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뭐 2에서 여기에서 요 칸, 여기서 요 칸 이 정도를 뭐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서 너무 내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정확한 양을 이제 분치할 때 소량 분치 주로 사용이 되고, 반드시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 아까 앞에서 있었던 세척병을 이용해서 겉에와 안에를 찌끔찌끔 쌓아주면서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피펫이 꼽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없으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휴지를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피펫을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덜 굴러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얘는 거의 대부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거 떨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실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전이야, 안전. 깨서도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됩니다. 이러면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그 부적합이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지 마시고 휴지에 딱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또는 꼽는 게 있으면 거기에다 잘 꼽아 놓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정확한 두께 맞추도록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뷰렛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삼각 그 플라스크라고 있는데 여기다 놓고 얘를 돌리면서 적정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얘를 열면 여기 액이 떨어지고요. 얘를 잠그면 멈춥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적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적정할 때 쓰는 거고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증류수로 먼저 열어놓고 비커 댄 다음에 세척한 다음에 쭉 따라 놓고 나서 잠궈요. 그럼 비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티오황산 나트륨 얘를 집어넣어서 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또 소비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눈금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 밑에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삼각 플라스크 이렇게 생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ml 분치해서 여기다 담은 다음에 한 손에다 놓고 뷰렛을 움직여가면서 돌려가면서 적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00ml를 분치한 후 삼각 플라스크에 담는 거고요. 정확한 양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눈금이 있고 숫자가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맞추면 뭐 150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한 250짜리 플라스크를 넣어야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양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뷰렛의 끝부분이 삼각 플라스크 입구 쪽에 오도록 해야 된다 이건데, 위에서 얘기했었던 그 뷰렛의 끝부분 요 정도에 오도록 놓고 이제 적정을 할 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들고 하기 때문에 끝에 사실은 맞추기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BOD병, 이건데, 여기에 이제 시료를 가득 채우고, 뚜껑을 닫고, 다시, 시약을 넣고, 다시 뚜껑을 닫고, 흔들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 BOD병, 이름이 BOD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득 채웁니다. 보통은 300이에요. 그래서 300ml짜리 하시면 되고, 조금씩 용량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량이 만약에 300이 아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숫자가 굉장히 진하게 써있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사실은 계산하는 결과값에 들어가줘야 맞는데, 일반적으로 30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펫 필러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피펫에 꽂아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펫을 여기 부분에다 이제 밑에다 꼽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딱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4번, 5번 손가락으로 살짝 쥐어주게 되면은 피펫을 잘 잡게 되는 거고,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A가 있고요, S가 있고 E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할 때는 이 A 버튼을 눌러서 이 안에 이 공처럼 생겼는데 얘를 쭉 눌러줘요. 그러면 A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를 뚝 눌러주면은 얘가 찌그러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펫을 꽂고, 그리고 나서 이 피펫 꽂은 상태에서 이 시약에다 넣고 S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네 하고 눈금 맞춘 다음에 그러니까 E를 다시 누르면은 시약이 내려가요. 피펫을 위로 올라가는 거는 S, E를 누르면 내려갑니다. S를 누르면 올라가고 E를 누르면 내려갑니다. 이때 S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지, 딴 데 보고. 그러면은 이 안으로 그 시약이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베어링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여기 이 안에 이제 시약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어도 뭐 될까 말까 한 판국에 뭐 강산이라든지 알칼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주의하셔서 눈금을 항상 보면서 S와 E를 눌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공기 압축 주머니, 액체 흡입 버튼, 토출 내보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랑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록. 그래서 시약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볼록한 부분을 이렇게 총을 쏘듯이 눌러주면은 액이 한 번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PPF 필러는 그런 기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 PPF 필러 사용 방법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A를 누르고 동시에 필러의 가운데를 배 부분을 누르면은 공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피펫과 연결한 다음에 이 부분이 왼쪽에 가도록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해서 E가 왼쪽에 가게 합니다. 이건 서로 지금 반대인데, 이렇게 잡아야 돼요.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해서 S는 이렇게 누르고요, E는 이렇게 누르고 해서 S, E를 놓고 오른손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왼쪽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꽉 끼면은 여기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피펫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끼면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릴 때까지 껴버리면 큰일 나요.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 요 정도 되게까지만 피펫 끝이 위치하도록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베어링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A가 있는 부분 누르면서 공기를 빼내고 이제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딱 잡아주면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이 충분히 시약에 담기도록 하신 다음에 S를 천천히 눌러야 돼요. S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찍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양이 있겠죠? 그 부분쯤 됐을 때 멈추면 돼요. 손을 떼면 되죠? 그래서 피펫 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피펫 끝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4번, 5번 손가락이 피펫을 딱 쥐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치하고자 하는 용량이 되었을 때 S에 손을 뗀 뒤에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을 실험기구로 살짝 가서 이를 벽에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벽에다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벽을 타고 흘러내리듯이 이를 천천히 눌러주시면은 안전하게 시약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블록한 부분 당겨가지고 남은 시약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눈금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액상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우리 눈은 여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부분이 눈금에 맞도록. 그래서 눈이 지금 보고 있죠? 여기 밑에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험을 할 텐데, 실험 방법 볼게요. 자, 이 실험 방법은 공정시험 기준 상에 나와 있는 실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용융산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에 황산망간, 알칼리성 요도아칼륨까지만 나오는데, 알칼리성 요도아칼륨, 아지드와 나트륨까지가 풀네임이죠. 자,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요드 뭐 이런 것들을 유리한데요. 그리고 티오황산 나트륨으로 적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산망간 1mg, 그 다음에 알칼리성 요도아칼륨, 알칼리성 아지드와 나트륨, 그 다음에 티오황산 나트륨, 얘네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황산도 황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분지 시약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뭐 어디에 쓰느냐, 간섭 물질, 그 다음에 시약 및 표준 용액을 어떻게 제조하는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액을 제조를 하지 않아요, 기능사에서는.
만들어진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뭐, 영문 이름이나, 그 다음에, 화학 분자식,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칼리성 요오드화칼륨, 아지드와 나트륨, NaI와, KOH, 이런 것들 들어가서, KI,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 안에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NaI, KI,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전분지시야. 이거는 이제, 살리실산, 이런 것들인데, 전분이라고 얘는 적혀져 있을 겁니다. 지시야.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우윳빛깔이에요. 투명하지 않고, 백색, 이렇게, 좀 쌀뜨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티오황산 나트륨, 이것도 굉장히 투명한 그러한 용액인데, 이것도 그냥 무색인데, 티오황산 나트륨 해서 Na2S2O3 요런 어떤 기호가 들어있다. 그럼 얘는 적정할 때 사용하는 티오황산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황산망간 수용액, 황산망간 용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1ml 이제 들어가는, 아까 알칼리성 요오드칼륨 아지드 나트륨이랑 같이 1ml 1ml 들어가는 건데, 요 같은 경우 보시면은 MnSO4라는 게 있어요. 황산망간. 요게 이제 요거. 그래서 이 명칭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영문과 한글과 분자식까지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절차에서 전처리가 사실은 있는데, 전처리는 기능사에서 안 해요. 그래서 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시료를 가득 채운 30ml, 300ml죠? 300입니다, 300. 300ml 비오디병에 황산망간 1ml, 알칼리성 요오드칼륨 1ml 넣고, 기포가 남지 않도록 조심하게 마개를 닫고 병을 수에 회전한다. 이거는 이제 시료를 일단 가득 채우면은 남실남실하죠? 그러면 뚜껑을 다시 닫아요. 그러면은 그 뚜껑을 딱 닫았을 때 넘쳐요. 넘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때가 넘치는 걸 버리고 마개를 막았을 때 상태가 300이에요. 그렇죠? 300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뚜껑을 열고 1mm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전을 막 시킵니다. 흔든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병에 절반 정도가 갈색 침전물이 생겨요. 이렇게 갈색 침전물이 생기고 위에가 굉장히 맑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투명하지가 않네. 그럼 다시 흔들어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다, 맑아졌다. 그럼 다시 뚜껑을 열고 황산 2mm를 집어넣습니다. 황산 2mm. 그러면은 더 진한 색깔의 갈색이 침전물이 생기면서 쫙 퍼져요. 그럼 다시 뚜껑에 마개를 닫고, 그 다음에 그 2mm를 넣었으니까 2mm만큼의 또 무언가가 버려야 할 약이 용액이 생기겠죠? 그럼 그냥 따라 버려요. 조심해야 된다. 황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막 흔들어 가지고 어떤 고형물 같이 생긴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없어질 때까지 흔들어 줍니다. 그럼 전체가 다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200ml를 분치를 합니다. 그래서 BOD병의 용액 200인데 200ml를 정확히 분치하여 황색이 될 때까지 티오황산 나트륨으로 적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ml를 이때 분치를 할 때가 바로 뭐냐면은 이 메스 실린더 또는 메스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200을 분치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 황색에서 약간 옅은 노란색이 됐을 때 전분 1ml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딱 보면은 청색으로, 그러니까 남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적정을 해요. 그럼 적정을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적정, 두 번째 적정을 해서 합해서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청색이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을 한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라고 합니다. 적정에 소비된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의 양 밀리리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는 이제 팩터인데, 팩터는 칠판에 적혀 있거나 또는 이 티오황산 나트륨 병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박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팩터는 뭐 1.001 또는 1.000, 0.999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거나 그 통을 보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적정에 사용된 시료의 양, 보통은 이제 얘가 200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시료의 양은 300이 되겠죠. 그리고 황산망간 용액 얼마 집어넣냐면 1ml 집어넣고요. 알칼리성 요오드 칼륨 아지도 나트륨 1ml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계산하면 용융산소의 농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고득점으로 가는 실험 팁. 순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주어진 실험 기구는 일단 수돗물로 간단히 헹궈줍니다. 앞에 사람이 실험하고 났는데 그냥 두고 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수돗물로 전체적으로 헹궈주는 거예요. 제 옆에 수도가가 개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번 헹궈주시고, 그 다음에 실험 기구 같은 경우에는 실험 전에 세척병을 이용해서 한번 살짝만 헹궈주면 될 것 같아요. 증류수로 세척을 한다,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척병과 비커에 이제 증류수를 이제 담아오고, 그 다음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BOD병에 검수할 시료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들고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닫고 가득 차면은 닫아요. 잠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개를 닫고 넘치는 부분을 버리고 그 자리로 조심스럽게 가지고 자기 자리로 와서 실험을 합니다. 자, 이때 꽉 잡고 잘 와야 돼요.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험기구와 BOD병, BOD병과 마개 잘 가지고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개를 열고 황산망간 1ml를 넣고, 그리고 이때 피펫의 끝이 시료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푹 집어 넣고 내리는 게 아니라 BOD병이 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요 정도까지 차 있을 겁니다. 시료가. 피펫을 어디까지 쑥 담그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벽까지만 해서 1ml를 떨어뜨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펫은 뚜껑을 닫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 더 넣어야 되니까. 뚜껑을 안 닫아요. 그 다음에 세척병을 이용해서 세척한다, 피펫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시약을 이렇게 딱 가운데다 놓고 돌아다니면서 네가 와서 하나씩 넣어서 가져가, 이렇게 하면은 피펫을 그냥 옆에다 꽂아 두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그 시약과 그 짝꿍인 피펫이 같이 있어요. 걔는 세척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그 실험 동안.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짝꿍으로 피펫과 시약이 있는 경우에요. 여기 와서 분치해서 가고 그대로 놓고 옆으로 이동해서 분치해서 가고 그대로 놓고 하고 그냥 자기 자리로 가면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하겠죠. 시약은 벽을 타고. 자, 그 다음에 알칼리성 요오드 칼륨 아지도 나트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집어넣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까지 넣고 나서 하나, 둘, 셋 센 다음에 뚜껑을 닫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뚜껑을 닫으니까 여기에 2mm만큼의 용액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뚜껑을 딱 잡고 넘치는 것만 버립니다. 어디에다가? 내 앞에 있는 페스통으로 쓰고 있는 비커에다가. 자, 그 다음에 2분의 1 지점까지 이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살살 흔들어주세요. 세게 흔들수록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살살 손목을 이용해서 살살 흔들고 계시면 됩니다. 이때 옆에 사람 어디까지 실험했는지 살살 보시면서, 대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살살 겼는지를 해가면서 살살 흔드세요. 이때 부딪힌다거나 이 BOD병을 딴 데다 소리가 나게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살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쭉 흔듭니다. 사실 이제 여기 맑은 상등액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되어 있어요. 한 2-3분 정도 흔들고 맑은 상등액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꾸 뭔가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이미 좀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냥 하세요. 꼭 투명한 맑은 액이 안 보여도 그렇게 큰 결과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옆에 사람이랑 좀 얼추 비슷하게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좀 흔들다가 2, 3분 흔들었죠? 또 한 1, 2분 정도 기다려봐요. 그러면 반 정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럽다 하면 한 번 더 흔드시고, 그냥 괜찮다 하면은 그대로 실험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등이 아주 맑을 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 3,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개를 다시 열고요. 황산 2mm를 주입하시면 돼요. 또 2mm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마개를 닫으면은 또 그만큼 넘쳐나겠죠? 걔도 비커에다 버리면 됩니다. 자, 황산을 집어넣으면 황산은 유독 독한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벽을 타고 잘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황산이 보여요. 이렇게 막 뭔가가 이게 황산이 내려가는 게 보이는, 비중이 좀 다르거든요. 황산이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은 그때 뚜껑을 잘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를 해서 해라. 그리고 이게 위험해요. 한 방울만 떨어져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 2mm 아닌 것 같아 해도 괜찮아요. 1.8, 뭐 1.5, 2.1, 2.2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안전하게만 실험을 하시면은 큰 영향이 없어요. 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갈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갈색이 될 때까지 흔들어 주신 다음에 메스 플라스크 또는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200ml만 정확하게 분칠합니다. 200ml를 BOD병에서 이렇게 붓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잘 부으시다가 또는 다른 비커를 좀 이용해서 잘 따라 부으시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갔다 또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깨끗이 세척된 피펫을 이용해서 눈금을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피펫을 이용해서 뭐 표선을 맞춘다. 피펫은 다시 세척을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뷰렛을 스탠드에 설치하고 뷰렛의 밸브를 열어 세척병으로 간단하게 세척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때 밑에다가 빈 비커를 하나 넣어놓고 위에서 쏴야 되거든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얘를 열어놓고 위에다가 증류수를 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밑에 비커를 안 받치고 부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밑에다 빈 비커를 받쳐놓고 나서 증류수를 쌓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비어지죠? 그리고 다시 잠가요. 잠그고 어떻게 하냐? 이제는 티오황산 나트륨을 여기다가 눈금까지 집어넣을 건데, 이때는 똑같이 빈 비커를 여기다가 좀 놔주세요. 많이 실수를 하세요. 이거를 밸브를 잠그고 열고를. 그래서 빈 비커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한 비커에다가 티오황산 나트륨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깔때기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뭐 자기가 붙든 해서 천천히 이거를 깔때기 꼈다 확 부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이게 차도록. 자, 눈금이 이만큼이면 이거를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넘치도록 한 5mm 정도 넘치도록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잠궈요. 잠겨져 있죠? 잠그고 나서 내가 갖고 왔었던 티오황산 나트륨을 받아왔었던 그 비커를 이번에는 밑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밸브를 천천히 움직여봐요. 열어봐요. 조금씩.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이 눈금을 맞추면 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적정 연습을 사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뷰렛마다 감도가 다릅니다. 아무리 실험을 잘하는 사람도 이 뷰렛의 밸브가 뻑뻑하고 안 뻑뻑하고를 눈으로 보고는 알 수 없어요. 만져봐야지.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이게 내려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밸브를 잠그고 밑에 받쳐져 있었던 비커가 뭐였어요? 티오황산 나트륨 비커였어요. 그걸 다시 여기다가 부어서 다시 처음부터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을 맞춘 다음에 적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고 저 적정할게요 라고 말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혼자 적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그러면 적정한 다음에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 말의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렛의 눈금을 맞추면서 밸브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할 때는 바닥에 흰색 종이가 있으면은 그 포인트를 더 잘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정이 끝나고 나서 눈금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라인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그럼 어디?
여기 부분이 정확하게 눈금이 얼마인가 이거를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잠겨 있는 거고요. 얘는 열려 있는 거예요. 가스 밸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한 손은 삼각 플러스크를 잡고 한 손은 이 밸브를 잡고 돌리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오른손으로 밸브를 잡고요. 왼손으로 삼각 플라스크를 잡고 살살 돌리면서 밸브를 천천히 열립니다. 얼마만큼 열어야 되냐면 한 방울씩 떨어질 정도로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적정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적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자, 그리고 이 실험 의사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적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자, 옅은 노란색이 되었을 때 적정을 멈추고 전분 지시약 1mm를 넣는다. 과연 옅은 노란색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어디까지냐? 이게 궁금하죠? 어디까지가 옅은 노란색이냐? 그냥 보기에 조금 색깔이 연해졌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전분 지시약 넣어도 돼요. 자, 적정을 하면서 전분 지시약을 넣고, 그러니까 중간에 안 멈추고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색이 되겠죠. 얘를 넣고 시작했으니까 남색이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결과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중간에 전분 지시약을 넣은 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 전분 지시약을 만약에 내가 처음에 안 넣고 실험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여기라고 했을 때 진한 노란색, 중간 노란색, 아주 연한 노란색 어디에 넣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옅은 노란색에 집중하지 마시고 적정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 집어 넣으면 돼요. 전분. 그리고 이 전분은 1ml를 넣는다 되어 있는데 3방울 넣어도 똑같고요. 뭐 5방울 넣어도 똑같고 1mm라고 이제 한 거는 가장 우리가 보기에 쉽게 보기에 이제 가장 좀 쉬운 어떤 그런 단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전분 지시약의 양도 이 적정값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1차 적정, 2차 적정 얘기하는데 1, 2차 적정을 합한 그 값을 결과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자, 역과는 이제 역과 F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값을 이용하거나 티오황산 나트륨 지시약 병에 있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환경기능사 시험이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있는데 계절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실험한 그 결과가 용존산소의 농도인데 이게 그 해당 온도와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수온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넣어놨어요. 환경부의 자료인데 온도에 따라서 0에서부터 20도까지, 네, 20도까지죠. DO의 포화 농도예요. 이 안에서 결정됩니다. 수온에 따라서 오늘 실험하러 딱 갔더니 오늘 수온은 한 5도씨였어. 5도씨 너무 춥죠. 한 10도씨였어. 그러면은 그날 적정한 값은 이 부분이에요. 딱 이 값이 아니라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나 오늘 실험하러 갔는데 좀 더웠어. 한 19도 됐어. 그러면은 이 정도 값이 된다. 그래서 겨울에 추운 날 시험을 보면 볼수록 적정 값이 많아지게 되겠고, 많아진다는 얘기는 용존산소의 농도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 부분. 그리고 적정한 그 값이 결국은 뭐랑 비슷하냐? 용존산소의 농도랑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그냥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오늘은 뭐 여름이니까 이 정도 나오겠네. 오늘은 겨울이니까 이 정도 나오겠네 하고 바라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20도까지가 아니네요. 40도까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이 값이 나오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보는 DO 적정법에서 이 순서를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다 된 거니까 참고로 여기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황색이 청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적정이에요. 중간에 나 1mm 넣어야 되는데 1.1mm 들어갔네.
황산 2mm 넣어야 되는데 뭐 1.9가 들어갔네 하셔도 이 결과 작성에는 큰 영향이 없고, 적정을 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졌네 이러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적정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답안지 분석 보시면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쓰고 이 기호의 의미를 쓰시고 계산 과정 쓰신 다음에 디꞉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R 값을 내가 2로 해야 되잖아요. 1mm, 1mm니까. 근데 내가 실수로 1.1mm 넣었어요. 그래도 1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답안지만 채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을 넣었더라도 1로 쓰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계산이 맞게 들어가겠습니다. 실험을 실수했는데 답안지까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반올림, 계산 과정 좀 잘 유의하셔서 자릿수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빠지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프로 쓴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검정색 볼펜으로 또박또박 틀리지 않고 쓰도록. 그러니까 이 답안지 연습을 잘 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틀렸다. 나 5.03이라 쓰고 싶은데 5.05라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독관한테 질문을 하세요. 나 이거 틀렸다. 그러면은 찍찍 긋고 이름 쓴 다음에 도장 찍은 다음에 옆에 다시 쓰세요. 이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끝나고 한꺼번에 볼게요. 이런 분도 있고, 시험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다 틀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해당 고사장의 감독관과 반드시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적정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서 답안지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